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냐, 뭐 저는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투자를 통해서 뭐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필요한 돈은 좀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언제나 그 목적을 그 정확하게 자기가 잡고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리어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목적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은행 이자보다 나은 정도면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불려야 될지, 이것을 사실은 정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거든요. 언제 내가 사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파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난 요 정도 됐으면 만족해, 그러고 빼고, 사실은 넣었다 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뭔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 이제 주식을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돈에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다가 마음을 주지 말래요. 그래서 무조건 이걸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 내가 이 회사 좋다 그래가지고 그 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뭐 상장사들 다 이걸 갖다 재무제표를 보고 그걸 분석을 할 거예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고 박사를 제가 학위를 39에 받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아는 동생이랑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학위는 있는데 나는 돈도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40살인데 이렇게 가난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언니는 돈을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 난 이제부터 돈을 목적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제 목적으로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내가 빌 기회가 있다. 그럼 언제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맨날 그 비는 거예요. 보름달을 보고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 끄면서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그 부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빌었어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를 보는 순간에 너무 빨리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못 빕니다. 그러니까 맨날 빌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별똥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이제 계속 이제 갖고 있었죠. 보통 종잣돈을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억 정도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덮어놓고 모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정도 되면 뭐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되니까, 그때는 내가 하는 일 정말, 그리고 소비를 줄여가면서 한 1억 정도를 만들었어요. 엄마 나 집 사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을 살려면 돈을 깔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세를 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전세를 살면 안 된대. 왜냐하면 현금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투자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돈을 불릴 수도 있고, 그리고 금매가 나오면 당장 돈을 들고 가서 그걸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언제나 들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들고 그 다음부터 투자 기회를 봅니다. 물론 제 일도 열심히 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브렉시트가 일어났어요. 네, 우리 시각 6월 24일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됐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뭐길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런던 곳곳에서 탈퇴 반대를 외치는 젊은이들의 시위가 이어집니다. 세계 증시와 환율 시장이 요동쳤고 금융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브렉시트는 그게 이제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찬성을 안 할 거다라고 한 거죠. 모두 다 그래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것을 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딱 통과가 되면서 완전히 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거죠. 그래서 증시가 바닥으로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Buying opportunity is an opportunity. 이 얘기는 뭐냐면 9.11 테러가 났을 때 제가 그 무역센터 옆에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퇴임한 임원분들 그 커리어 코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UBS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퇴임한 임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문을 탁 열고 나오면서 Buying opportunity 이렇게 딱 외치시더라고요. 지금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주식을 안 할 때라서 못 샀는데, 그때가 다시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은행이랑 이런 거 다 일찍 잤잖아요. 그래서 막 동네를 찾아봐가지고 한 건물에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랑 그리고 증권사랑 다 있는 데를 찾았어요.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그러고 은행 가고 빨리 돈 내놓으세요. 모든 거를 다 깨가지고 펀드 살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 은행원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그러고 증권회사를 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친하게 지내던 분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그 투자회사 부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부사장님한테 부사장님, 제가 지금 펀드 살 건데요. 뭘 사면 될까요? 이제 얘기했더니 그냥 일반 펀드 사래요. 그래서 가갖고 몰빵을 한 거죠. 네,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 자산을 거기다가 다 몰빵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증시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3개월 좀 정도 지나니까 30% 이상의 제가 봤어요. 그 이익을 봤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이것보다 더 많이 보겠다고 잡고 있다가는 자빠지겠다. 이제 사람들의 이게 빠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팔았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관이랑 개인이랑 또 이거를 어느 정도를 오케이로 보느냐 요거에 따라 또 달라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이게 오를 가능성이 없다. 그럼 거의 다 팔아요. 하지만 개인은 견딜 수 있는 기간이 그거보단 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던질 때 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위험 요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살 때 나는 팔면 되는 거지.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안 들여다봤으니까 몰라요. 더 올랐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정도로 만족한다는 거지. 나는 3달에 30% 봤으면 된 거지. 그리고 또 현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정농단 해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는 삼성전자 사랑합니다. 예, 저희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그 혐의를 가지고 그러고서 구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게 막 결정이 나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바잉 오퍼튜니티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뉴스를 틀어놓고 기다린 거죠. 구속이 결정이 됐어요. 옛날에 내가 다니던 회사의 이 총수분께서 이렇게 된 거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또다시 바잉 오퍼튜니티. 그래서 또 그때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막 사람들이 막 던지면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는 18만 원 정도에 샀어요. 그때는 분할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24만 원에 팔았습니다. 한 3, 4개월 되니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다음에 더 오를 거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뺀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해서 또 현금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하니까 얼추 전세 끼고 집을 살 만한 돈이 이제 마련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너가 집을 살고 싶으면 집을 보러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네 집이 있대. 쭉 보면 이 집이 내 집이구나. 그 느낌이 오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 이 집이 내 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일단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집 산다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이를테면 뭐 어디 경제 관련해서 차관 한 6년 지내신 분, 그리고 뭐 어디 그 투자회사의 막 그 실세 부사장 이런 분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분들이 다 집 사지 말라 그랬어요. 집을 사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다 뜯어 말렸어요. 그래서 집 산다 그러면 다 뜯어 말릴까 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제가 혼자 갖고 계약을 확 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이 집이 더 비쌌는데 전세를 끼고 사도 더 집이 이제 비쌌는데 그 집에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돈을 사방에서 다 꿨어. 내가 꿀 수 있는 데서 다 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대충 보면 그게 투자의 절호의 찬스일 경우들이 이제 보여요. 근데 이거를 막 한 달 보고 1년 보고 하면 그런 기회들은 사실은 이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이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갖고 있을지, 뭐 주식에 대충 뭐 적금보단 낫겠다 싶어갖고 이제 집어 넣어놨다가 뭐 아니면은 저축은행 같은데 이율을 조금 더 주거든요. 뭐 그런데 넣어놨다가 뭐 그걸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바로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기회가 되면 그때 넣어야 돼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브렉시트에 그거를 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펀더멘탈이 좋은 그 나라가 그렇게 똥볼을 찰 일이 100년에 한 번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인생에 한 번 오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올라간 다음에 처음으로 구속되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그만큼의 효과가 없어요. 뭐든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사실은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제가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영상을 올렸는데, 하는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그 꼬라지나 뭐 아니면은 푸틴이 이제 심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심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바꾸러 은행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제가 막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돈을 좀 바꿔놓으려고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매번 저렇게 으르렁 대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더라고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전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다 외환 통장에 환전을 해갖고 다 넣어놨어요. 뭐 아니어도 그 뭐 이거는 달러는 막 뭐 반토막이 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제 사놓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원할 때 그때마다 이제 전략을 좀 달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훌륭하시고 정말 부자이시고 돈 정말 많이 벌고 막 투자하신 분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지만, 그냥 저는 소박하게 제가 그 코칭하는 원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이제 투자를 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돈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돈을 모아야 되는 목적을 한번 명확하게 세워보시면 좋겠어요.